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강효상입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현안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선정 기준이 한동안 진척이 없다가 지난 9월 21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군위, 의성군수가 주민투표 찬성률로 최종 이전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4개 지자체단체가 합의를 했습니다. 곧 더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선정 시한인 올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정위원장인 국방부 장관의 그 합의안에 대한 검토, 또 일부 주민들의 이견 등으로 자칫 부지 선정이 해를 넘기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요. 그래서 총리님께서 4개 지자단체가 합의한 대로 연내 이전 부지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김강림 의원께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여성 2명만 있는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했던 총리님 발언에 대해서 진위 확인을 해봤느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보도가 엇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루가 지났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아직 충분한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검찰에 그걸 보고하라 그러면 또 수사 외압이라 그럴 거고요. 아니 언론에 오늘 가짜뉴스 팩트 체크가 났습니다. 어찌됐거나 부족한 말씀을 하신 거는 맞죠? 국민께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예. 네, 조금 전에 송기현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투입된 검사들 중에 2명이 또 여성이 있고요. 수사관 4명 중에 2명이 여성이고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한테 여쭤보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네. 아들이 계셨습니까? 조국 장관님? 현장에 아들 계셨죠? 예? 아니까 예. 자, 이거 간단한 팩트 확인인데 총리님께서 어제 김강림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것은 저는 이거 국회를 무시하시고 우롱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겠습니까? 지금 네. 자꾸 이런 식으로 총리님께서 일국의 국무총리고 제가 존경하는 언론계 선배님께서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이걸 바로잡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 인격에 대한 상당히 이게 의심이 가는 이런 문제입니다. 총리께서 진솔하게 네. 그럼 언제까지 언제까지 사과를 하든 확인을 하든지 한다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 전반에 대해서 따질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에 설명이 있었는데 충분치 않다고 보고요. 아니 그때 잠깐만요. 여자 둘 외에 여성이 더 있었느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거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조국 장관에 따르면 아드님이 있다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부인과 따님만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아침 언론 지적에는 이렇게 총리께서 나서서 가짜 뉴스까지 이게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학자 한 분은 이게 괴벨스식 언론 조작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말씀 듣지 않도록 유념해서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박홍근 의원께서 조국 임명하면 윤 총장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총리께서 거기에 가부간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대검에서는 이것을 부인을 했어요. 총리님 어떤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돌리시니까 자꾸 가짜 뉴스가 이게 퍼뜨려지는 겁니다.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아니 대검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대검이 산하기관 아닙니까?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상황에서 가장 정직하게 총리님. 드리는 말씀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네. 그렇게 스핀 닥터처럼 일국의 총리께서 무슨 정치공학적인 스핀 닥터처럼 그렇게 처신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나 있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 그럼 그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참 말씀드렸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아까 송기현 의원께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고, 언론 리크 또 이제 속보, 뭐 여러 가지 보도에 대해서 이게 검찰에서 고의적으로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총리님께서 검찰과 언론의 공생관계고 이건 적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검사와 일부 기자들의 공생관계는 오래된 부끄러운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적폐라 그러셨죠? 네, 적폐라는 말씀 예, 드렸습니다. 적폐란 말씀 하셨습니다. 자, 그 말 수정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윤석열 특검의 수사,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보도들, 추측 보도, 뭐 가짜 뉴스도 있고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적폐였습니까? 물론 그 행태가 같다면 어느 정권이냐에 관계없이 나쁜 건 나쁜 거죠. 자, 50 말에 1987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그때 검찰이 리크한 거 알고 계시죠? 이건 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관계는 모르겠고요. 그걸 취재했던 기자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기자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정치인으로 바뀐 그 검사가 어떻게 리크했다라는 게 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적폐였습니까? 네, 그 관계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알겠습니다. 자, 이 언론계 출신께서 이 기자들의 보도에 대해서 기자들이 열심히 참 밤을 새서 취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실망과 정말 한탄,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 나오세요. 자, 우선 간단한 팩트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그 문화일보에 조 장관이 조국 수사팀 파견검사 원대복귀 검토 논란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20여 명 파견된 검사 승인이 한 달마다 하는데 조 장관이 안 할지도 모른다. 원대복귀 할지 모른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조 장관 생각 어떠세요? 그 보도 얘기 지금 처음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장하실 생각이시죠? 내용 자체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속 알겠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아주 그 증권업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런 검사가 파견돼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검사들을 원대복귀 한다면 이건 마치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개혁 작업도 오해받을지 모르니까 수사 뒤에 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에 닉슨이 특검 수사팀을 축소하고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자, 그런 방해를 안 하겠다 하셨으니까 그 말 믿고. 제가 취임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취임 후에도 제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지휘 개입하지 않는 얘기를 공언을 해왔고요.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듣겠습니다. 자, 몇 가지 팩트 확인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국은 총경과 찍은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 이 정상훈과 윤국은 총경의 밀접한 관계 같은 걸 보고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았습니다만 정모란 사람은 저는 알지도 못하고. 예. 그걸 제가 여쭤본 건 아닙니다. 예, 윤국은이 정상훈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한 그런 사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혹시 윤국은 총경은 잘 아시죠? 청와대에 같이 근무하셔서 그죠?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의 부하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저 사진 찍어준 것이 이제 검찰이 리카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혹도 있는데 제가 이 최초 공개한 언론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상훈의 지인에서 이것을 제공받은 것이다. 이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집단 회식을 할 때 각 구성원들과 다 찍었던 사진이고 특별히 그 윤모 총경과 제가 개별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윤국은 총경에게 혹시 부인 정경심 교수와 어떤 조범동 펀드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윤국은과 정상훈에 대한 수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자, 동생 조건 씨하고 요즘도 가끔 연락하시죠? 네, 제 동생이니만큼 가끔씩 연락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그 혐의가 뭔지 한번 여쭤보셨습니까?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았고 변호인을 통해서 요지는 들었습니다. 요지는 들으셨죠? 예, 여러 가지 건설업자에게 7천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교직에 대해 채용 비리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건 씨가 부산의 용호동에 살았습니까? 용호동.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습니까? 예, 동생 주소지나 부산의 어느 쪽에서 주로 활동하셨는지 모릅니까? 주로 해운대 쪽에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용호동이라고 전 들었습니다. 용호동에서 아주 유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청와대 들어오셔서 혹시 그 조건 동생분하고 어떤 업무에 관해서 이렇게 서로 연락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뭘 좀 알아보라든지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제보에 따르면 동생분께서, 이렇게 그 지인들에게 우리 조 수석께서 이 경찰에서 좀 그 쓸만한 승진 대상자들을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해서 그 동생분이 경찰들과 여러 명 접촉을 했고 거기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한 석간 보도에 따르면 장관님 따님이 서울대 의대에 신청했다가 떨어졌죠. 납방하셨죠.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떨어진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합격에 대해서 이것이 그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점수가 안 됐는데 이게 합격이 돼서 의혹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예. 서울대 입시 내용을 제가 왜 떨어졌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서울대학의 의대 교수님들하고 많이 잘 아시죠? 제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몇 사람 캠퍼스가 계시겠죠? 떨어져 있고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의대 예. 교수님들하고는 근데 또 서울대학이 또 총장 선거가 또 요란하지 않습니까? 의대에서 또 많이 또 출마도 하시고. 전 또 총장 선거 캠프에 합류한 적이 없습니다. 예. 혹시, 예, 이건 여쭤봅니다. 혹시 따님의 서울대 의대 지망 때 서울의대 어느 의대 교수님에게 우리 딸이 지망했다든지, 좀 한번 챙겨봐달라는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명에 앞서 사죄를 기부하겠다 그러셨죠? 사죄. 아니, 임명 받기 전에 전부 기부하시겠다 그랬죠? 이렇게 운동학원 여러 가지. 습니까? 지금 어머니께서 연로하시고 하셔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하셨죠? 네네. 네, 지금 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수사 관련이 있어서 이게 마무리되면 제가 장남으로서 그 문제를 좀 챙겨볼 생각입니다. 웅동학원에 이제 웅동학원 재산도 다 기부하시겠다 그러셨죠?
재산 자체가 기부가 아니라 가족들이 다 빠지게 되면 기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가족이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웅동학원에 남아있는 재산이 동생의 이혼한 전처가 가진 20억 상당의 채권인데 이것도 기부 대상입니까? 일단 제 동생이 갖고 있는 채권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재수 씨 같은 경우도 그걸 저는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확언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 위장 이혼이 아니라면 사실 이건 남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의 재산에 어떤 남의 재산에 언급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사모펀드에 투자하셨던 10억 5천만도 기부하실 예정이십니까? 이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예, 기부하시겠다. 10억 5천도. 예. 이런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언론계에서는 이런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10여 원을 투자하면 6개월이나 몇 달 지나서 현금으로 그러니까 현금이든 수표든 되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지분에 관해서는 상당한 몇 배로 차익을 해서 되돌려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명 간의 그런 합의가 있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에 오촌 조카 조범동을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이다. 그렇게 가깝지 않다 이런 취지로 그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 때 한두 번 보는 사이다. 제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런데 그 재산 공개 때 조범동의 부인 이은경 씨입니까? 그 부인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다시 받은 적이 있죠. 네, 그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가 그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모르셨습니까? 5억이 주고받는데도? 저희 집의 재산 문제는 제 처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부인이 다 하셨다. 그렇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 교수님은 남편한테 일체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저희 집은 아마 한 500만 원 정도면 아마 저한테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집안의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제 집의 재산 문제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거의 관리를 하지 않고 제 처가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기부 대상에 90년대 중반에 태광으로 받은 장학금 15만 불도 거기 포함이 됩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킵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부인께서 14명이 넘는 검찰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습니다. 선임비는 얼마 정도라고 들으셨어요? 그걸 여기서 제가 답변 드려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수억 아마 최소 1억 거의 그 기부를 하더라도 자선봉를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넘을 그러니까 거의 1억이 넘을 비용인데 이것도 어떻게 기부 대상이 들어가는지도 기부 다 한 다음에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시는지 변호사 비용을 여기서 왜 공개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민들과 국민들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놀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 장관 그 촘스키 아시죠? 촘스키 보스턴의 촘스키 교수. 저는 우리 조 장관을 촘스키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참 이게 어떤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완전히 소금이 아니라 무슨 이게 아주 흙보다 못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본인도 스스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저도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말씀의 취지 새기겠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압니다. 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권한이지만 증거 불충분 이유 정당화는 곤란하고 법치주의 아래 도덕적 근거 필요하다. 권력의 거짓 명분 보상은 그만둬야 된다. 정부는 현실 윤리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보통의 윤리적인 그런 기반만 있으면 저는 현행 청문회 제도상으로 장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장관께서는 지금 너무 많은 게 드러나셨어요. 그래서 과연 일선 검사들이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과연 그 검사들이 조 장관이 하는 개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챙기겠습니다. 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부산시 경북 자, 마무리 좀 하세요. 한투의 김모 회계 같이 계실 때 아내를 도와주고 도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의례적 인사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 이틀 뒤에 설렁탕을 같이 드셨어요? 짧게 밥을 먹은 것으로 기억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소명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의례적으로 만나서 의례적으로 인사하고 헤어졌던 거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도둑이 수사하는 경찰을 덮박하는 모습이 법치주의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를 기어이 사람의 충성을 다하는 여당은 중국 문화혁명 당시에 홍위병 색깔과 다르게 윤석열 검사를 전 정권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고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의 진당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세요. 윤석열이야말로 사법개혁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불러 마땅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면 그 개혁의 주체는 형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온갖 방법으로 사익을 긁어모은 조국이 아닙니다. 개혁의 진짜 주체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시장 경제의 질서 교란에 철저히 내리는 윤석열 총장입니다. 윤석열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을 정확히 2달 전 총장을 지지하며 했다는 말입니다. 자, 강 의원 마무리해 주세요. 청와대는 정부는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체로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왜 조국은 예외가 때문에 안 된다. 검찰을 사랑하는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역시하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예, 강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